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소재와 살해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실종된 건 10월 14일이었습니다. 여성은 차를 타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고 이틀 뒤 자녀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연인이었던 남성 A씨를 용의자로 봤는데 수사 초기 A씨는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종 당일 여성의 자택 앞에서 그의 차를 타고 진천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성과 이성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차 안에서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차로 옮겼습니다. A씨는 이튿날 시신을 마대에 담아 거래처 폐수처리 시설에 유기한 뒤 여성의 차량은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달 24일 충주호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용의자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되니까 지금 직원들이 다 놀래가지고. A씨의 범행은 마지막 증거를 은멸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달 26일 A씨가 피해자 차량을 유기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하고 차를 건져 올렸습니다. 피의자 자백을 받은 경찰은 실종 44일 만에 시신을 수습하고 현재 범행에 쓰인 흉기 소재와 살해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만난 피해자 가족에게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의 차량에 남은 시신 흔적을 지우고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피해자 차량에 부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범행이 잔혹하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4년 동안 1,2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감시가 촘촘한 동남아 대신 상대적으로 국제 공조가 원활하지 않은 두바이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형사들이 쏜살같이 달려들어갑니다.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조직원들을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제압합니다. 대표님 그냥 이번에 체포하고 진료가 할수 있고 병원이 갈수 있고 떨어져 컨텐츠 떨어져.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두 곳을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총책 A씨는 친척과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부 조직원을 채용해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SNS를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았는데 오고 간 돈이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특이하게 두바이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원을 보내 취업 비자를 받아 장기간 체류시켰습니다. 국제 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금이나 고가의 물건을 통해 자금 세탁이 용이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동남아에 집중돼 있던 범죄 조직의 거점이 최근 두바이 등 중동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단순 도박 참여자 58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고 차량과 현금 등 60억 8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통해서만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 탈퇴 후 조직에 대해서 신고할 시 보복한다. 이런 행동 강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변호사 및 변호사 선임해주고 생활비 이런 건 전체 다 지원을 해주겠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조직원 1명을 추적하는 한편 청소년 100명 등 나머지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선원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보험금 23억 원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선원 개인정보를 빼낸 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해경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 원무과 직원과 수협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부정수급 선원들을 상대로 보험금 환수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양손에 짐을 든 채 도로를 건너는 한 남성. 이 남성은 조업 중 다쳐 우측 편마비로 장해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동조차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해경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가짜 노무사 행세를 하며 선원들의 장해 등급 진단서 39건을 위조해 23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브로커 A씨 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선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편마비 증상을 연기하라고 지시했고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병원 원무과장은 이들의 장해 등급을 높여줬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줄 테니 20-30% 정도의 성공 보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면 브로커 A씨는 사전에 모의된 병원 원무과장에게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 23억 원 가운데 A씨는 5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의사협의체 판정이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선원재해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국고 약 3억 5천만 원, 지방비 약 2,700만 원의 세금이 손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 원무과 직원과 수협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부정수급 선원들을 상대로 보험금 환수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지난주 로스쿨의 기말 시험 전 특정 학교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곧바로 경위 파악에 착수한 법무부는 재시험을 결정했는데요. 유출 경위 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 실무 수업 시간에 활용된 수업 자료입니다.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안미연 검사가 중요한 내용이라며 강조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해당 과목의 성적이 이후 검사 선발 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습니다. 곧바로 대응에 나선 법무부는 유출 정황을 확인한 뒤 즉각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협의안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시험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시험은 이달 중으로 치러질 예정으로 각 학교와 협의한 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시험을 보는 일정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험 직후 로펌 인턴 등의 계획을 세운 학생들도 적지 않아 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직 검사가 문제를 유출한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12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몸을 싣자 문을 닫기 어려울 정도로 열차가 가득 찹니다. 12월의 첫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 2노조는 첫 차부터 준법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준법 운행은 정차 시간을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하거나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열차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주요 혼잡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했는데 출근 시간대에 접수된 열차 지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한 불편은 각각 달랐습니다. 따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정시 운행했던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이 시간 정도 왔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일부터 준법 운행을 거쳐 오는 12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2월 1일을 기해 준법 운행, 법령과 사규, 단체 협약에 근거한
안전투쟁 지침을 내리고 규정에 의한 업무 외 작업을 거부할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 3개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된 이후 투표를 통해 각각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3노조도 오는 12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이 노조는 이달 중순 파업 돌입을 검토 중입니다. 노조는 파업일까지 준법 운행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분간 출퇴근길 불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3개 노조에 이어 9호선 지부까지 총파업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연말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춰서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